등장인물 강만석 75세 은퇴한 목수. 아내와 사별 후 고향집을 지키며 홀로 살고 있다. 무뚝뚝하지만 정이 깊다. 강선호 48세 만석의 첫째 아들. 대도시에서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늘 시간에 쫓긴다. 강수연 42세 만석의 둘째 딸. 전업주부로 살며 육아와 시댁 문제로 지쳐있다. 박영희 사망 당시 68세 만석의 아내. 회상 장면에서 등장한다. 새벽 5시 알람 소리도 없는 방에 만석의 눈이 먼저 떠집니다. 낡은 천장의 나무 무늬는 그가 지난 40년간 매일 아침 마주해온 풍경입니다. 은퇴한 목수의 손마디는 이제 대패질 대신 마디마디가 툭 붉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지만 그곳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머물고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3년입니다. 만석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합니다. 커다란 냄비에 물을 올리고 어제 미리 다듬어둔 북어를 넣습니다. 오늘은 자식들이 내려오기로 한 날입니다. 만석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만석 아버지가 혼잣말로 꺼 북어가 좀 질긴 것 같기도 하고, 진호놈은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데 만석은 찬장을 뒤져 멸치가루를 조금 더 넣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기 시작하자 그는 마당으로 나갑니다. 마당 한쪽에는 그가 직접 만든 나무 의자 2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앉는 곳, 다른 하나는 주인을 잃은 의자입니다. 자식들은 전화할 때마다 말합니다. 이제 그만 정리하고 서울 근처 아파트로 올라오라고요. 하지만 만석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집의 구석구석, 문틀의 미세한 수평까지 자신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요. 여기서 나가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진호가 아버지, 저희 왔어요. 왜 나와 계세요? 춥게. 수연이가 아빠,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밥은 제대로 챙겨 먹는 거야? 만석 아버지가 왜 무심하게 왔다냐? 밥이야 뭐 늘 먹는 거지. 짐이나 들여놔라. 오랜만에 집안에 활기가 돕니다. 수연은 부엌대기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만석이 준비한 재료들을 다시 정리합니다. 진호는 거실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기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만석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함께 있지만 각자의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진호가 전화에 대고 김 사장님, 제가 월요일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확인할게요. 지금은 고향집에 내려와 있어서. 네. 수연이가 아빠 이 북어국 말이야, 간이 좀 세다? 다음부터는 소금 조금만 줄여. 요즘은 저염식이 대세잖아. 아버지가 내 입에는 딱 맞더라. 너희 온다고 정성껏 끓인 거야. 수연이가 아니 아빠 건강 생각해서 그러지. 그리고 오빠 밥 먹을 때는 핸드폰 좀 내려놔. 아빠 오랜만에 뵀는데 예의가 아니잖아. 진호가 전화 끊으며 야, 내가 놀러 왔냐? 회사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야. 아버지, 서울 아파트 계약금 넣어둔 거 만기 다 돼가요. 이번엔 진짜 같이 올라가시는 거죠? 아버지, 말씀이 안 간다고 몇 번을 말하냐? 난 여기가 편하다. 진호가 아니, 여기 계시다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아버지가 너희 마음 편하자고 나를 가두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밥이나 먹어라. 국 식는다. 창고 안의 비밀. 점심 식사 후 서먹한 공기가 집안을 감쌉니다. 진호는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수연은 설거지를 하며 투덜거립니다. 만석은 조용히 뒷마당 창고로 향합니다. 그곳은 만석의 성소이자 지나온 세월이 압축된 공간입니다. 먼지 쌓인 공구함 사이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보입니다. 수연이가 아빠, 거기서 뭐해? 먼지 구덩이에 왜 들어가 있어? 만석 아버지가 그냥 고칠 게 좀 있어서. 수연이가 창고 안으로 들어오며 어머,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쓰던 책상 아니야? 만석 아버지가 먼지를 털어내며 버리려다가 나무가 좋아서 그냥 뒀다. 상판만 갈면 아직 쓸만해.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책상 구석에는 강수연 3글자가 삐뚤삐뚤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첫 번째 가구였습니다. 당시엔 새 것을 사주지 않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울기도 했지만 지금 보니 그 거친 나무결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밤샘 작업과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도 창고 입구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그는 창고 구석에 놓인 커다란 원목 의자를 발견합니다. 아직 미완성인 듯 등받이 부분이 매끄럽게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이건 뭐예요?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만석 아버지가 네 엄마가 나중에 허리 아프다고 하면 앉으라고 만들던 거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빨리 갔어. 진호가 아버지, 만석 아버지가 주인 없는 의자라 완성할 마음이 안 생기더구나. 그냥 가끔 여기 앉아있으면 네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해서 버리지 못했어. 진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등을 제대로 쳐다봅니다. 꼿꼿하던 목수의 등은 어느새 굽어있고 어깨는 한없이 좁아져 있습니다. 자신이 성공하겠다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동안 아버지는 이 어두운 창고에서 멈춰버린 시간을 붙들고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가 저물고 시골의 밤은 일찍 찾아옵니다. 자식들은 하룻밤을 묵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기로 합니다. 만석은 장작을 떼서 구들장을 달굽니다. 뜨끈뜨끈한 방바닥에 누운 진호와 수연은 오랜만에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만석은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을 켜둡니다. 소리가 목적이 아니라 정막을 깨기 위한 소음입니다. 진호가 거실로 나오며 아버지 안 주무세요? 아버지가 허리가 좀 베겨서 그렇다. 너 먼저 자라. 진호가 옆에 좀 앉아도 돼요? 아버지가 그러든가. 진호가 아버지 저 사실 요즘 사업이 좀 힘들어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차서 밤잠을 설쳐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다. 그래 보이더라. 얼굴에 그늘이 깊어. 진호가 아버지한테는 늘 잘나가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아버지가 자식놈이 부모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냐. 비바람 불면 잠시 쉬어가는 게 인생이지. 목재도 비에 젖으면 바로 못 쓴다. 잘 말려서 다시 깎아야 귀한 가구가 되는 법이야. 진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결과로만 자신을 판단하는데 아버지만은 자신의 젖은 마음을 먼저 알아봐줍니다. 만석의 투박한 손이 아들의 등을 토닥입니다. 대단한 위로의 말은 없지만 그 손길만으로도 진호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다음날 아침 떠날 채비를 하는 자식들의 손에 만석은 이것저것 들려줍니다. 직접 짠 들기름, 텃밭에서 캔 고구마, 그리고 정체 모를 검은 비닐봉지들입니다. 자식들은 서울에도 다 있다며 손사래를 치지만 만석은 막무가내입니다. 그것이 그가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수연아가 아빠 이건 너무 많아. 자 터지겠다. 만석 가져가서 이웃들도 좀 나눠주고 그래라. 흙 묻은 거니까 싱싱할 게다. 진호가 아버지 다음 달에 또 내려올게요. 그때는 맛있는 거 사들고 올게요. 만석 아버지가 오지 마라. 바쁜 놈이 뭐하러 자꾸 와. 전화나 가끔 해. 차가 대문을 나설 때까지 만석은 손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저 차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마당 끝에 서 있을 뿐입니다. 차가 멀어지고 다시 정적이 찾아오면 만석은 비로소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잘 가라 내 새끼들. 자식들이 떠난 후 진호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넣어준 비닐봉지를 확인합니다. 그 안에는 투박하게 깎인 나무 조각 하나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습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호야, 수연아, 애비가 공부가 짧아 긴 말은 못한다. 너희가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마당을 쓸고 국을 끓이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었다. 내가 서울에 안 가는 건 너희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이곳에 네 엄마와 나의 인생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 있어야 너희가 언제든 돌아올 고향이 있는 거 아니겠냐. 진호야, 힘들 때는 네 책상을 생각하렴. 옹이가 많은 나무일수록 단단한 법이다. 너도 지금 그 옹이를 만드는 중일 게다. 사랑한다 내 자식들. 수연이가 울먹이며 오빠, 아빠가 우리 초등학교 때 쓰던 그 나무 조각들 다 다듬어서 핸드폰 거치대 만들어주셨어. 진호가 그러게. 아버지는 아직도 목수네. 우리 인생을 고쳐주고 계시는 거야. 다시 혼자가 된 만석은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완성으로 두었던 아내의 의자를 다시 꺼냅니다. 대패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제야 이 의자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옆에 없지만 아내가 남겨준 자식들이 있고 그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햇살이 창고 안으로 길게 들어옵니다. 대패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집니다. 만석의 얼굴에는 쓸쓸함 대신 은은한 미소가 번집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희생 위에 집을 짓고 삽니다. 그 집이 허물어질까봐 밤새 기둥을 붙들고 있던 사람,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 부릅니다. 세월은 가고 사람도 가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결은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집니다. 오늘도 만석은 의자를 만듭니다. 누군가 앉아 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빈 의자를요. 만석 아버지가 완성된 의자를 툇마루에 놓으며 여보 의자 다 만들었어. 이쁘지? 이제 우리 애들 오면 여기 앉히면 되겠어.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잎을 흔듭니다. 만석의 집 마당에는 이제 2개의 의자가 나란히 놓여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것, 하나는 우리가 언제든 돌아와 앉을 수 있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건 아마도 저렇게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등불을 켜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석은 안경을 벗고 가만히 눈을 감습니다. 마당 너머로 지는 노을이 그의 굽은 등을 따뜻하게 감싸 안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고독은 슬픔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에 대한 훈장과도 같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한 그의 대패질 소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될 테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